안녕하세요. 악투러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명령 프롬프트 외에 파이썬을 코딩할 수 있는 에디터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정의 많이 들었으니까 명령 프롬프트 한번 볼까요? 네. 명령 프롬프트의 단점은 가볍다는 거예요. 가볍고 따로 설치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아주 좋습니다. 대신 명령 프롬프트에서는 이렇게 인터프린터 모드로 밖에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단점으로 볼 수 있겠죠. 오늘 저희가 알아볼 에디터들은 온라인상에서 실행시킬 수 있는 쉘들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아나콘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주피터 노트북이랑 스파이더, 그리고 아나콘다에서 내비게이터에서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비주얼 소스 코드를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서브라임 텍스트라는 에디터를 알아볼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눅스 환경에서 할 수 있는 VI 에디터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네, 물론 메모장도 알아볼 수 있는데 메모장은 최후의 옵션이니까 이거는 뭐 굳이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알아볼 거는 온라인 쉘인데 이거는 이제 인터랙티브 모드라 그래서 REPL이라 그러거든요. REPL, Read, Evaluate, Print, Loop라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것들 전부 다 REPL이라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CMD 창도 REPL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꺽쇠 3개로 들어와서 진행되게 되는 것들 REPL 환경이라고 하면 보시면 되는데, 이와 유사하게 이 파이썬이 설치가 안 되어 있다. 그리고 난 근데 지금 뭐 학교 도서관에 와 있는데 공용 컴퓨터에서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럴 때 온라인상에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온라인 에디터인데요. 이 파이썬 홈페이지에 가시면 파이썬 쉘이 제공이 돼요. 여기 이렇게 동영상처럼 되어 있는데 기다리시면 저희가 많이 봤던 이 CMD 창이 나타나죠. A 플러스 B. 네, 조금 느린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건 좀 느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 거는 refl.it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가 좀 제일 유명한 사이트예요. 파이썬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언어들도 바로바로 실행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일단은 이 사이트는 로그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로그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들어왔는데 구글 계정으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파이썬 실행 환경으로 네임 오브 뭐 이름 아무거나 마이 파이썬이라고 할게요. 구글 계정으로 저는 로그인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창이 뜨죠. 여기에 이제 코딩을 하게 되는데 이쪽에서도 되고 이쪽에서도 됩니다. 근데 이쪽하고 이쪽은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왼쪽은 그 스크립트 모드고 오른쪽은 그게 수행되는 건데, 이쪽은 이제 바로 래플 모드로 실행이 되고 이쪽은 스크립트 모드라서 바로 실행이 되는 건 아니고, 이 .py, 그러니까 .py가 이제 파이썬 파일을 의미하는데 파이썬 파일이 한꺼번에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렇게 한꺼번에 치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세이빙이 이제 자동으로 저장이 되었죠. 그러면 이쪽에다가 뭘 치는 거냐면, 오늘 처음 알려드리는데 파이썬 확장자가
py가 파이썬 파일인데 .py 파일을 실행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파이썬 치시고 main.py. 아이고, 이게 왜 안 되지? 아, 죄송합니다. 지금 이거 같은 이 왼쪽이 래플 모드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지금 이미 래플 모드에 들어와 있는 거라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쪽 왼쪽에 있는 .py를 실행시키려면 이 런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런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25라고 마치 래플에서 실행한 것처럼 결과가 나오죠. 네. 그러면 만약에 래플 모드에서 난 그냥 바로 할래 라고 하면 여기다 바로 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도 많이 안 써봐서 죄송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 파이썬을 설치 안 하고 간단한 작업들 이 래플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파이썬 공식 홈페이지보다 훨씬 좀 빠르죠. 그리고 이렇게 스크립트 같은 것도 만약에 스크립트 짜놓은 게 있으면 이메일을 보내놓고 이렇게 딱 갖다 붙여넣기만 하고 실행하면 바로 실행이 되니까 또 나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이트도. 저라면은 CMD를 활용하기 힘든 환경이라고 하면 이 래플 환경을 활용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두 가지의 그 래플 환경을 알아봤고요. 인터넷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건 이제 닫고 다시 로컬에서 하는 환경을 알아볼 텐데, 저희가 이제 아나콘다 설치했는데 계속 아나콘다 자체에 대해서 뭐 크게 한 건 없고 그냥 계속 명령 프롬프트만 사용해서 작업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아나콘다 안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기왕 설치를 했으니까 여기 보면 제일 처음에 이제 나와 있는 아나콘다 내비게이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딩하는데 조금 시간이 뜨실 거예요. 그럼 이제 아나콘다 마크도 뜨고 로딩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막 나오는데, 뭐 이런 뭐 참여하겠다 이런 거 이제 해제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예전에는 주피터 랩이 없었는데 이 주피터 랩이 생겨가지고 주피터 노트북보다 조금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해 주는 것 같아요. 저도 많이 써보진 않았는데 역시 아나콘다의 이제 메인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면 주피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보셨던 그 어떤 py 파일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이 스파이더가 또 쓰입니다. 이 스파이더도 이제 스파이더는 이제 에디터라고 하진 않고, 에디터는 텍스트 위주의 편집을 말하는 거고, 스파이더는 이제 종합 개발 환경인 IDE 툴이거든요. 그래서 스파이더로 좀 더 대형 프로그래밍을 하실 때 쓸 수가 있고요. 뭐 오렌지 같은 것도 보이고, R이 들어가 있네요. 신기하게. 예. R도 이제 많이들 쓰시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VS 코드라고 나오는데 이 VS 코드가 바로 비주얼 스튜디오 비주얼 소스 코드입니다. 비주얼 소스 코드. 그래서 이 비주얼 소스 코드가 아나콘다 설치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설치는 안 되고 인스톨을 해줘야 이제 설치가 되거든요. 네, 일단 저희는 아까 이제 가장 보고 싶었던 게 주피터 노트북이기 때문에 주피터 노트북을 런치, 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하면은 이렇게 특이하게 이제 크롬 브라우저 같은 게 열려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어딘지 모르겠는데 여기 어디죠? 루트 디렉토리가 이제 자동으로 이제 잡힌 부분이 있고요.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서 이렇게 new, 이 오른쪽 상단에 new를 선택하시면 이 노트북을 만들거나 텍스트북을 만들거나 폴더를 만들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주피터 노트북에 노트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탭이 하나 더 열리고 처음 보는 이런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주피터 노트북의 환경이고요. 여기다 이제 제목을 치시면 되고 샘플 테스트 이렇게 쳐보겠습니다. 샘플 테스트. 그냥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름이 바뀌고 이 주피터 노트북은 자동으로 저장이 되는데 가끔씩 이제 불안하실 때는 파일에 이 세이브 버튼 누르시거나 아니면은 끝내실 때는 클로즈 앤 홀트 이걸로 이제 끝내시면은 커널이 이제 끝나게 돼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회색으로 나와 있는 샘플 테스트.ipynb 이게 아이파이썬 노트북의 약자거든요. 이 주피터 노트북은 기본적으로 아이파이썬 환경입니다. 아이파이썬. 그래서 다시 또 클릭하시면 종전에 이제 만들었던 샘플 테스트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여기 녹색으로 보이는 이거를 하나의 쉘이라고 합니다. 쉘. 이 쉘은 여러 가지 모드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코드, 막다운, 뭐 로우, MB 컨버트, 헤딩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주로 많이 쓰는 건 코드랑 막다운이고요. 근데 오늘 이제 사실 주피터 노트북에 대해서만 또 1시간 정도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피터 노트북 길게 얘기하진 않을 거고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 A는 15 하고 그냥 엔터를 치면 넘어가기 때문에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쳐줍니다. 그리고 B는 10 쉬프트 엔터, C는 A 더하기 B 쉬프트 엔터, 그리고 프린트 C 쉬프트 엔터 25. 약간 이제 쉘 환경이랑 살짝 같으면서도 틀리죠. 예. 여러 줄 편집이 가능하다는 게 또 특징이고요. 뭐 이렇게 쉘을 두 개를 이렇게 셀 머지 뭐가 있을까요? 머지가 있을 텐데. 에디트 머지 셀 오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셀 두 개를 합치거나 분할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단축키로 이렇게 딱 하면 분할도 됩니다. 뭐 단축키 뭐 이런 것들 사용 방법은 제 주피터 노트북은 따로 한번 다루겠습니다. 이거는 짧은 시간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주피터 노트북을 쓰시면 또 장점이 뭐냐면 쉘에서 할 수 없는 매플롯립 같이 그래프 그리거나 그림을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요.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이 머신러닝이나 AI 하시는 분들한테도 아주 뭐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 쪽에서도 아주 인기가 많죠. 네. 저도 웬만한 작업은 주피터 노트북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알아볼 파이썬 에디터는 비주얼 소스 코드인데요. 아까 여기 아나콘다 내비게이터 아래쪽에 보시면 비주얼 소스 코드 이 인스톨이 아직 안 돼 있잖아요. 인스톨 해보겠습니다. 다운로드를 받고요. 이제 설치를 진행을 하겠죠. 다운로드가 끝나면 금방 설치가 될 거예요. 왜냐면 아주 가벼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네, 계속 다운로드를 받고 있네요. 제가 아까 그 말을 잘못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비주얼 스튜디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스튜디오는 아니고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텍스트 에디터인데 C샵도 되고 자바도 되고 뭐 HTML도 되고 가벼워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계속 다운로드가 되고 있죠. 이제 설치가 진행이 되겠네요. 그러면 참고로 오늘 이제 제가 뭐 파이참 이런 거는 소개를 안 드릴 텐데 파이참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무겁고 제가 써보니까 라이브러리들 계속 그 정합성 맞추는 작업을 계속 해줘야 되는데
정확히 다루지 못하면은 조금 초보자분들은 쓰기가 쉽지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아예 이제 소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파이참도 좋은 도구기 때문에 파이참 쓰실 분들은 또 파이참 쓰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소개는 안 드릴게요. 설치가 다 됐네요. 비주얼 소스 코드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화면이 어디로 갔죠? 네, 이렇게 떴는데요. 여기서 뉴 파일 하시고요. 여기 이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플레인 텍스트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는 파이썬 코딩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파이썬으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코딩 해볼게요. A는 15, B는 10, C는 A 플러스 B, 프린트 C. 그럼 이제 결과를 확인해야 되는데 결과를 이제 터미널에서 사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왼쪽 제일 그 오른편에 보면 이 벌레 모양이 있는데 벌레가 디버깅 모드거든요. 그리고 여기 run and debug를 누릅니다. run and debug를 누르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죠. 세이브를 해야 되죠. 먼저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저장하는 파일은 샘플 02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시 눌렀을 때 이 벌레를 눌렀을 때 run and debug가 활성화 되잖아요. 그래서 F5를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이 버튼을 클릭해도 되는데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디버그 컨피규레이션 이렇게 떠요. 여기에 파이썬 파일이라고 선택을 해주면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실행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25로 제가 아까 전에 실행을 해놔서 하나 더 떴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25로 실행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주얼 소스 코드도 가볍고 또 제공해주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꽤 괜찮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알아볼 에디터는 IDE 환경이죠. 아나콘다에서 제공해주는 이 스파이더예요. 스파이더가 이제 좀 더 종합적인 관점에서 개발을 지원해주는 건데 업데이트는 무시하시고요. 이쪽에 가시면 REPL 래플 모드로 실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아이파이썬 콘솔이 제공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쪽 왼편에 가시면 지금 temp.py가 이제 디폴트로 생성이 되어 있죠. 여기다가 스크립트 형태로 코딩을 하시는 거예요. 얘는 한 줄 한 줄 실행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실행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얘를 실행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 상단에 보시면 이 녹색의 재생 아이콘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런 버튼 역할을 하는 건데 런 파일 해볼게요. 런 파일 하면 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냥 런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행 결과가 5번째 줄에 이거 마치 이제 아까 온라인 래플.it 사이트랑 유사하게 이쪽 왼편에 있는 것도 쉘 환경에 출력되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스파이더도 꽤 괜찮네요. 제가 스파이더는 거의 안 쓰는데 스파이더도 아이파이썬 모드랑 스크립트 모드를 동시에 지원해 주니까,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두 개를 동시에 쓸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스크립트는 스크립트고 아이파이썬 환경은 아이파이썬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두 개를 한 화면에 꼭 나와야 된다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기능이 있는
기능이 있으니까 또 써먹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 다음에 알아볼 텍스트 에디터는 서브라임 텍스트인데요. 서브라임 텍스트 상당히 인기가 많죠. 그 구글에서 서브라임 텍스트라고 쳐보겠습니다. 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다운로드 for 윈도우즈 저장을 하고요. 저장된 파일 다운로드 받은 파일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 네, 넥스트 인스톨. 네, 인스톨 금방 끝나죠. 페이지들 좀 닫고요. 또 이제 내비게이터도 닫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서브라임 텍스트 3가 여기에 설치가 되었어요. 서브라임 텍스트는 기본적으로 유료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unregistered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무료를 쓰셔도 상관이 없는 게 얘가 유료 버전이 아니면 계속 뭐 받으라고 이제 유료 버전을 구매하라고 메시지가 뜨는데 가끔씩 떠요. 뭐 며칠에 한 번씩. 그렇기 때문에 무료 버전으로도 버틸 수 있습니다. 새로운 파일을 열고요. 여기다 이제 치는 거죠. 이렇게만 하면은 크게 이제 메리트가 없어 보이네요. 근데 지금은. 그래서 얘를 이제 세이브 에즈를 해볼게요. 세이브 에즈를 여기 파일 형식에 가시면 all 파일인데 여기 파이썬 파일로 이렇게 바꿀게요. 샘플 C 드라이브 저장이 안 되네. 이렇게 잠시만요. 저장이 됐나요? 네, 이렇게 하시고 이 프레퍼런스로 가셔서 죄송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 빌드 시스템으로 가볼까요? 빌드 시스템에 가면은 여기 파이썬 있죠. 파이썬 선택해 보면 안 바뀌네. 플레인 텍스트로 가볼게요. 여기 파이썬입니다. 그러면 지금 뭐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샥 바뀌었죠. 다시 저장하고 프린트 C. 네, 색깔이 이렇게 이쁘게 바뀌었네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 디버깅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빌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빌드 런이 없네. 런이 없죠. 이게 빌드 다시 해볼게요. 여기 지금 보시면 툴에 가시면 툴의 빌드에 가서 파이썬 이렇게 해도 지금 실행이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네요. 깔끔하게 떨어지네요. 되게. 빌드 메뉴가 컨트롤 B네요. 컨트롤 B 누르겠습니다. 35로 바뀐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사실 이제 서브라임 같은 경우는 되게 다양한 기능들이 많은데 가장 이제 많이 쓰는 게 패키지잖아요. 그래서 패키지로 그 서브라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그냥 이렇게만 쓰는 거는 큰 의미가 없고 툴에 가시면은 커맨드 팔레트가 있어요. 커맨드 팔레트에서 패키지라고 이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인스톨 패키지 컨트롤이 있거든요.
인스톨 패키지 컨트롤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막 뜰 거예요. 그리고 보자. 툴에 디벨로퍼는 패키지 컨트롤 가시면은 인스톨 패키지 컨트롤 인스톨 패키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검색을 하시는 거예요. 뭐 파이썬이라고 쳐볼까요? 파이썬이라고 치면 파이썬 3 브레이크 포인트 뭐 이렇게 막 나오는데 뭐 프리티 프린트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제디 파이썬 오토 컴플리션 이런 거 설치하시면은 코딩이 편해지죠. 설치해 볼게요. 이 패키지들은 조금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어떤 패키지는 이제 코딩을 더 불편하게 만들기도 하고 느리기 때문에 어떤 패키지는 코딩을 재밌게 만들기도 하는데 프린트 이렇게 쳐보면 얘가 이렇게 프린트 다 안 쳤는데 이렇게 자동 추천해 줍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그리고 이제 인자들도 막 자기들이 막 설정을 해줘요. 그래서 이게 막 하나만 쳐도 이렇게 막 뜨죠. 이게 이제 패키지에서 제공해주는 기능인데 패키지 같은 경우에 이제 서브라임 텍스트도 환경 설정하고 패키지 어떤 거 깔지 어떻게 이제 자기가 커스터마이징 할지가 이제 천차만별이고 이 부분도 저는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간단하게만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아마 이제 초보분들은 이거를 사실 하실 일은 별로 없을 텐데 특히나 이제 머신러닝이나 AI 하시는 분들은 리눅스 환경에서 돌리게 될 일이 많잖아요. 왜냐면 GPU가 다 리눅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VI 에디터를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VI 에디터를 사용하는 방법을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VI 에디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저는 오라클 버추얼 박스를 설치하고 오라클 버추얼 박스에서 오라클 버추얼 박스를 설치하고 오라클 버추얼 박스에서 이 우분투 16.04를 ISO 이미지를 받아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이 설치하는 자세한 방법은 제가 인비디오 링크를 통해서 링크를 달아놨으니까요. 그 동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VI 에디터를 실행해 볼게요. 여기 시작 버튼에서 이 엑스텀을 칩니다. 엑스터미널인데 엑스터미널이 실행이 되었죠. 제 PC명은 악투루스고 사용자명은 악투루스 B박스고 사용자명은 악투루스라서 지금 프롬프트에 이렇게 뜬 거예요. LS가 기본적인 그 폴더 내용 확인하는 명령어인데 지금 sample.py라는 파일이 저장이 되어 있네요. sample.py 내용을 확인하시고 싶으면 이렇게 cat sample.py 이렇게 치시면 되고요. 오늘 뭐 리눅스 명령어에 대해서 얘기할 건 아니니까 이 sample.py 말고 sample2.py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만들 때 vi 치시고요. sample2.py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지 않은 취소. 네. 파이썬 파일을 만들어 볼게요. VI 에디터를 처음 쓰시면 좀 당혹스러우실 텐데 여기 들어가시면 뭐 아무것도 입력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입력을 하시려면은 i를 치시고 입력 모드로 전환이 되어 이렇게 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코딩을 하시는 거예요. A는 15, B는 10, C는 A 플러스 B, 프린트 C. 이게 답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편집이 끝나면 그 커맨드 모드로 전환을 하시려면은 ESC를 눌러주세요. ESC를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모른다 그럼 ESC를 2번, 3번 눌러주시면 되고요. 콜론 하시고 콜론 누르시고 W 하면 저장이 되고요. WQ까지 하면은 저장하고 종료됩니다. 그러니까 파일을 닫는 거죠. 만약에 그냥 저장 없이 그냥 나는 나가기만 하겠다 할 때는 그냥 느낌표 Q 이렇게 하면은 저장 없이 나갑니다. 그냥 WQ 해야 되겠죠? WQ. 그러면 저장이 됐을까요? ls 쳐가지고 저장된지 보면 sample2.py가 이렇게 들어와 있죠. 혹시나 파이썬이 설치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파이썬이 설치는 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파이썬 2점대 버전이 설치가 되어 있네요. 파이썬 2.7.12가 설치가 되어 있죠. 그렇다고 뭐 안 되는 건 없습니다. 대신 이제 프린트 명령 실행할 때 에러가 나겠죠. 파이썬 하고 sample2.py 그냥 바로 힌트를 드리자면은 리눅스에서 이렇게 탭 키를 치시면 이렇게 힌트가 샘까지 치시고 탭을 치시면 샘플로 시작된 sample.py랑 sample2.py가 있었죠. 탭을 한 번 더 치시면 이렇게 후보들이 딱 떠요. sample.py랑 sample2.py 그러면 sample2.py 이렇게 해가지고 오타를 방지하고 좀 빨리 작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기하네요. 얘는 지금 프린트 명령을 썼는데도 25가 출력이 되네요. 제가 뭔가 잘못 알고 있었나요?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가지고 왜 신텍스 에러가 안 났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은 실행이 되었죠. 어쨌건 파이썬 sample.py는 당연히 에러 나겠죠. 네, 이거 IMOV는 구문이 아니니까. 네. 그리고 화살표 키로 이렇게 이동하시면 히스토리 커맨드를 검색해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러가지 에디터로 파이썬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 마지막으로 리눅스 환경에서 VI 에디터를 사용하는 방법까지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